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군사력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각종 첨단 무기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며 북한 정권의 핵보유 야욕을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고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공식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지배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I look at that in total, I still think that Kim has not given up his long-term objective to dominate the peninsula. I think he still continues to drive a wedg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 that he can be in an advantageous position. And I think that based on his rhetoric coming out of the Eighth Party Congress, he still intends to fall back to his blackmail diplomacy, where he will use tensions, threats, and provocations to extort political and economic concession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은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당대회 발언은 북한의 과거 전략과 속내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said it doesn't matter who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U.S. is our arch enemy. So I think from that standpoint, Kim Jong-un is indicating that whatever the personal relationship is between him and the president, whether it's a friendly relationship or an unfriendly relationship, North Korea is going to pursue its national interest. 반면 표면상 군사력 고도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의 발언 이면에는 강력한 협상 의지와 요구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고문과 북한 경제포럼 의장을 지낸 브래들리 뱁슨 한미경제연구소 자문위원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을 협상에 초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대회 발언은 협상 재개 시 일정 수준의 군사력을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It's going to have to be done in a new way or differently than the past, and that's an open question whether the Biden administration's going to be willing to do that or not. But I would see this more as sort of setting the stage for a certain level of capability on the table to talk about if they do get into a new phase of negotiations.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이 현대적인 핵무기 전력을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다면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또다시 방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 정책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지만 미국 고위급 회담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올해 중순쯤 주요 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계열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지칭하며 핵잠수함과 미사일 개발 강화 등을 언급한 건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어떠한 노력도 헛된 일이 될 것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알리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달 동안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고위급 회담 재개를 압박하려고 할 경우 올해 중반까지 주요 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주 경색됐던 미얀 동맹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는 3, 4월에 열리는 미얀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 정권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박원건 한동대 교수는 14일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고도화 목표와 함께 정찰 위성 확보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핵 군축에 나서겠다는 의지와 함께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대외관계 발전 방향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한 발전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구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국방력을 기초로 한 군사적 억제와 공세적 외교전이란 대미 정책 기조를 추진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압박하는 강경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관련 활동을 주도했던 코리 가드너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는 물론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지낸 코리 가드너 전 의원은 13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시아 태평양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에 우려되는 첫 번째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핵 역량을 강화하고 도발을 암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에서 봤듯이 북한의 행태는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최대한 옥죄는 확고한 결의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go back to the tough sanctions. I think we have to go back to that committed resolv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try to yank as much as they can. We've already heard the last couple of weeks some people, comments out of Kim Jong-un about what he will do or new technologies that they're going to unveil. It's the same show playing again. 가드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미국은 기존과 다른 대북 접근법으로 북한에 가혹한 제재를 가했다며 이런 접근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결실 없는 미북 정상회담을 이어갔고 새 바이든 행정부는 4년 전보다 더 악화된 북한 문제를 안고 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협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봤듯이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복종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relationship that China wants with Korea isn't one of equality. It's one of fealty. It's one of subjugatio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따라서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과 너무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일을 상기시키고 미국은 평등한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전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내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직책을 만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내정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계속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정치, 경제, 안보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is our number one global goal, is the strengthening of a U.S. Indo-Pacific presence strategy from an economic standpoint, security standpoint, and that rule of law. 이어 미국은 과거처럼 아시아 문제에서 진부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동맹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핵 고도화가 한국과 일본 등 영내 국가의 핵무장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핵정책을 담당했던 미 전직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와이런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13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증진은 중국의 영내 도발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 금지 결정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핵확산 금지 조약 NPT 가입국들이 탈퇴할 경우 기존의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적인 사용을 해왔던 원전 기술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는 데 어떤 제약도 없어질 것이라며 탈퇴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런 전 특보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단번에 달성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단계 협상 목표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 핵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 금지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검증을 합의에 넣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한 채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3일 발표한 2021 세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공중보건 기준이 아니라 극단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주민들을 그 어느 때보다 고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입국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으로 지난해 9월에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겁니다. Well, it's pretty clear that Kim Jong-un has been using COVID-19 as pretense to further entrench his rights of using powers. And he's been using that really to keep North Koreans isolated from the world, shutting down the borders. Of course, it's much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ns to flee across China. 보고서는 이어 75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에 대한 감금과 강제 노동, 고문과 처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지 않은 UN 회원 7개국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서는 아동과 주민들의 무상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지난해에도 주민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식량 안보와 보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전략무기 개발에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소극적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유린 혐의를 받는 김정은과 북한 고위 간부, 정부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유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 인권과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아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공동 결의안 발의에서 지난해 2년 연속 빠지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Respecting human rights and maintaining at least some following towards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But it seems that he's forgotten all that as well.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한국 국회 여당과 정부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대북 인도주의,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 성명을 계기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은 차별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대북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한 공포와 검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